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거 필수템이죠, 그죠? 너무너무 덥죠. 여름방학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름에 맞게 정말 기온이 아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올해 이제 모기가 없대요, 여러분. 다 이제 모기들이 살 수 있는 웅덩이들이 말랐다고 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모기는 없다, 올해 여름은. 자, 쌤이 오늘 왜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하려고 했느냐? 저도 오늘 되게 더워하면서 스튜디오로 왔었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만나보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썸머다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다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좋은 게 이 자습감만한 데가 없죠, 여러분. 시원하고 에어컨 있고 어떻게 보면 추워서 긴팔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 고민이 뭐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성적이 오를까, 이게 걱정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겪어왔던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라고 딱 총량이라고 딱 보시면 net hour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순 공부하는 시간이 딱 8시간이 하루에 딱 원데이에 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 다 갈 수 있다. 요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열심히 엉덩이에 종기 나듯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쌤이 삼수를 해봤잖아요. 삼수를 해보니까 뭐냐, 이게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과정을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왜냐, 아직 이제 여름방학 이제 이제 시작한 거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9월 모평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영어 문제 함의 추론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그래서 내가 과정 설계를 잘못하면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거는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하는 것들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약한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못하는 과목. 그 다음에 안 하는 과목.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약하고, 그렇게 느껴지겠죠? 세 번째,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맨날 그래서 미뤄요. 그쵸? 이 세 개를 갖다가 먼저 하셔야 돼요. 아침에. 얼리버드처럼. 이해되셨죠? 얘를 먼저 일단 하셔요. 그러고 나면 성적이 일단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약하고 몰랐던 부분을 메꿔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는 것이 많아졌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아웃풋을 또 해야 돼요.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문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모고, 연습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또는 뭐 오답풀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풀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실력이 나오는구나. 근데 문제풀이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오답을 하는 것을 딱 보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답하거든요. 뒤에 답지 보고 그래, 구문 몇 개 분석하고 단어 몇 개 모르는 거 내가 오답한 이유는 이랬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나의 어떤 한풀이, 그 다음에 나만 그냥 뿌듯한 공부예요. 그게 절대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내 실력으로 이렇게 찐 실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답을 그냥 오답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하냐. 내가 예를 들어 유형에서 순서가 틀렸다. 그러면 최근 3개년에서 순서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요런 정보 다음에는 이런 정보가 오는구나. 이럴 때는 요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분석을 할 때 기출이랑 같이 엮어서 그렇게 해서 오답을 같이 분석해 주세요. 드립다 파보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문제를 갖다가 김장 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상자에다가 복사해가지고 앞에는 여러분 틀린 문제, 뒤에는 풀이 과정을 적어서 그냥 상자 속에 넣어보세요. 넣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끄집어내서 풀어보세요. 풀린다, 버리세요. 안 풀린다, 다시 상자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상자를 주기적으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문제를 내가 지금 풀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씩 문제가 다 풀렸다. 그러면 내 실력도 쑥쑥쑥 올라갔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체감이 돼요. 그러면 슬럼프가 조금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묵히는 거예요. 모아두기. 모아두고 이제 큰일 있을 때 있죠. 9월 모평 보기 전.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수능 전까지 주기적으로
꺼내서 풀어봅니다. 모든 문제마다요. 모든 과목마다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인풋도 되고 아웃풋도 됐으니까 이제 성적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왜냐?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단계가 있다고. 보통 1번하고 2번 단계는 고등학교 3학년들도 열심히 해요. 저도 재수 때까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삼수를 하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실전력.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그 운이라고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머릿속에 든 게 많아도 당일날 시험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뉴얼 만들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갖다 풀 때 1번부터 영어다. 그러면 45번까지 문제 푸는 매뉴얼이 상세하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18번 문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기법을 쓰겠다. 그 다이아몬드 기법이 뭐냐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고 답 찾겠다. 뭐 이런 거 있죠. 19번 문제다. 그러면 심경 어조 분위기 또는 심경 변화니까 첫 줄 읽고 밑에서 마지막에 뭐 마지막 줄 읽고 답 찾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22번부터 24번까지 주제 제목 요지다. 근데 하나도 읽히지 않는다. 그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찍는 것까지 다 매뉴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없으면 이건 오답이니까 빼고 뭐 하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매뉴얼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번호에서 막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차선책은 요거 풀었을 때 요거 풀었을 때 요거 풀었을 때 그래서 최소한 번호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시험 시간이 몇 분 남아있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최적의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설계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면서 이거 실전형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실행을 언제 해야 되느냐. 자,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수능 전날까지 이거를 갖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한번 시험 봐보고 뒷자리에 앉아서 시험 봐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카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스카를 매일매일 바꾸세요. 낯선 곳에서 내 실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험해보는 거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보통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익숙한 자리, 내 자리, 편한 자리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약간 불쾌한 냄새도 나고 좀 어색하고 좀 싫어. 그런 분위기에서도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얼마만큼 아웃풋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전날까지 낯선 환경 돌아다니면서 다 실행을 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오느냐. 나는 국어 점수가 바운더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 영어는 여기까지 나온다. 수학은 이렇게 나온다. 레인지가 딱 있을 거예요. 그 레인지를 갖다가 좁혀보는 거예요. 내 이상적인 점수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네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매뉴얼 하고 네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하겠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때 이제 컨디션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컨디션 관리는 뭐냐. 일단 물을 섭취하고 얼마만큼 섭취하면 화장실 가는지까지 기록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랬거든요. 도시락 메뉴 탈라면 안 되니까 뭘 먹었을 때 내가 가장 최적인가. 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 양이면 내가 딱 좋더라. 그래서 이 정도까지 11월 수능 보기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수능 당일날 뭐 하느냐. 당일은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쭉 매뉴얼대로 하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지냐. 저는 재수 때 교탁 앞에 앉았거든요. 선생님의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슬리퍼에 또각거리는 소리 때문에 1교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2교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망했거든요. 3수 때는 어땠느냐. 막 속이 울렁거려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토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물론 일반적이진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당일날 다 대처되고 만약에 준비가 됐다면 당황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문제를 1번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수능 당일날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띵동 하면 바로 문제를 전투적으로 풀게 되거든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 뭘까 별표 표시하시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럴 여유가 있다면 한 번 더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해본 다음에 나 대충 수학은 몇 번 틀린 것 같아. 영어는 몇 점 나올 것 같아. 그 여러분의 예상과 여러분의 점수가 얼마만큼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맞아 떨어지면 성적이 금방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아는지 스스로가 자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단 과목마다 약한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한 개념들을 숙지해서 인풋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도 그만큼 많이 대량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깊이 있게 기출과 연계해서 분석을 스스로 하는 시간을 가진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한다? 그걸 모의고사 복사해가지고 상자 속에 담아놓고 주기적으로 꺼내서 푼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이제 매뉴얼을 각 과목마다 만든 다음에 그 매뉴얼대로 스카든 아니면 강의실이든 자습실이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앉아보세요. 구석구석 앉아보면서 가장 이제 잘 나오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를 굉장히 싫어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듣기평가 같은 것도 할 때도 볼륨도 크게 해보고 작게 해보고, 때로는 못 들어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하철 안에서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을 전부 다 적어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통제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알차고, 그 다음에 점수가 한 만큼 나오는 대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한 만큼 나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30% 정도 여러분 실력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30% 나올 거라면 애초에 한 3,000배 이상 준비를 해서 빵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실 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준비량이면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름부터 지금부터 당장 여러분들 플래너 피셔가지고 오늘 인풋부터 시작해서 아웃풋 그리고 매뉴얼까지 그리고 상자까지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제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방법을 전수해 줬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삼수는 어떻게 됐냐고요? 재수 때 가장 좋았던 점수를 찍었고 삼수 때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더 이상 수능은 내가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접고 대학을 가서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이 순간이 정말 덥고 견디기 힘들고 체력도 바닥나는 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꿀팁 4단계를 가지고 여러분 역전할 수 있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힘내요!